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제가 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사자의 편지, 그 티베트 사자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 말하는 내용으로서 죽은 자에게 전해주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 자체가 동양 철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동양 철학에 동양의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의학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100% 수용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은 그 수천 수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깨달음을 통해 기록해 놓은 그 유산이고, 종교의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진리의 세계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티베트 불교나 동양의학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튿날까지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어느 스님이 가서 연부를 해주러 갔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을 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경우가 있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먼저 기가 끊기는 게 바로 심장과 뇌. 뇌는 심장이죠. 제2의 심장. 동일시합니다. 뇌가 멎는 순간에 심장이 멎는 순간에 뇌가 동시에 기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기들, 간신, 비, 배신, 오장이 연쇄적으로 이제 기가 끊어지죠.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가 끊어지는 게 바로 신장이다. 콩팥. 그래서 콩팥이 맨 마지막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라는 건 콩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아직 기가 안 끊어졌으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장의 장기는 진액의 장기다. 즉 신장 안에 진액이 다 말라야 비로소 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장의 진액은 숨이 끊어진 후에도 하루 이틀은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3일장까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장 안에 진액이 다 고갈되지 않았으면 소생할 수도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들을 수 있는 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에서 티베트 사자의 서가 티베트 불교에서 그 죽은 자한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초 1월 1일 날 절 낳아주신 어머님이 93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 친구들, 저하고 친한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질병도 없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자연사를 하셨기 때문에 호상이다, 이렇게들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도 뭐 서운한 뭐 내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예. 한동안은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된 것이죠. 돌이켜 보면은 그 6.25 전쟁 통해 날 낳으시고 이후 고단했던 살림에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평생을 우리 육형제 먹고 입고 가르치고에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오신 저희 어머님이죠.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쌀떡을 열어보면 쌀떡의 보리쌀은 한 대, 두 대 정도 계속 유지가 됐었죠. 떨어지지 않고 가득 채워진 게 아니고 떨어지면 한두 대 또 채우고 또 떨어지면 한 대 박, 두 대 박 또 채우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쌀떡이 유지됐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보리쌀이죠. 쌀은 그야말로 무슨 그 명절이나 뭐 누구 생일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약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밥을 자주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돈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친정 광주에서 충청도 서천까지 가요. 그 외삼촌한테 서천김, 지금도 서천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서천김을 도매로 가져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김을 동네 사람한테 파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문도 남고 약간의 돈도 벌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가시면은 뭐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고물고물한 새끼들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하셨을까? 전라도 광주에서 충청도 서천까지 거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멀고도 먼 곳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교통 이동 수단이 그러니까 덜거덕 달리는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리에서 갈아타야 돼요. 온 식구들이 광주로 이사 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갈아타고서 또 밤새 달리는 기차인 것입니다. 김의 무게는 뭐 무겁지 않지만은 그 부피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혼자 머리에 이고 또 손에 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게 그야말로 초인적인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 고통보다도 아마 그 자식들 어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남겨놓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게 보통 그 정신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워도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바쁘셔가지고 가정일은 돌볼 시간도 없고 또 형은 형대로 집안의 장남이라서 가정에서 그 잡다한 일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온통 그 집안의 잡다한 일은 둘째인 제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안 계실 때는 늘 제가 밥을 했어요. 옛날 그 부엌 그 까만 그 감아서 밑에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그 밥을 해서 그렇게 밥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뭐 물은 또 수돗물이 없죠, 당연히. 우물은 쫙한 500m, 300m, 400m 그 정도 떨어진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으나 꽤 멀어요. 여기서 양쪽에 물찌개를 쥐고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 시절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또 물찌개를 쥐었어요. 그 두레박 물을 길러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손등이 다 갈라져요. 손등이 갈라지고 피도 나고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또 뭐 또 발라주고 그런 기억이 나요. 아, 나무는 나무는 뭐냐면은 그 솔잎 알키로 긁어요. 솔잎이나 가랑잎을 긁어가지고 큰 가마에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이제 집에 끌고 오죠. 그래서 그걸로 어, 전남대 야산, 전남대 근처 야산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는 것이죠. 그 절차가 아주 잊어지질 않아요. 물 깃는다거나 나무 한다거나 불을 떼서 가마솥에 불을 한다, 밥을 한다거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쌀 버리는 그 왜 그리도 돌멩이가 많았었던지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잃어야 해야 돼요. 조롱박이로 돌을 잃어내야 그래도 밥을 먹다 보면은 돌멩이가 한두 개씩 씹혀요.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보리밥은 한 번에 안 돼요. 1차로 한 번 찌고 2차로 또 밥을 또 해야 돼. 쌀밥은 뭐 거의 그냥 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 주로 언제 쓰냐면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또 생일 같은 특별한 날 또는 명절날에만 쓰는 것이죠. 쌀은. 네. 음, 그래서 그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간간히 그 농사진 그 고구마 또는 호박 이런 걸 별도로 쪄서 먹기도 하고 어, 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우- 우- 제 친구한테 그 당시 우리 집안 어려웠던 집안 형편을 말을 했더니 내 친구가 말하기를 야 인마 니네는 참 형편이 좋았네. 그건 부잣집 형편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아남느냐 이게 최고의 가치였죠. 우리 육형제가 굶지 않고 남은 것은 온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뭐 물론 아버지대로 뭐 엄청 노력하셨죠. 예. 하는 일이 틀리죠. 전남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음. 지금에 와서 자식 먹여 살리려고 가진 고생하셨던 어머님께 이렇다 할 효도도 못했는데 어찌 뭐 회한이 없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당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어머님의 자식 사랑을 회상하면서 단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가신 것이죠. 사람이 숨이 끊어진 후에는 심장의 힘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귀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어머님 염을 할 때 티벳 사자의 편지, 티벳 사자의 서 이걸 어머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했던 대목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냐면 티벳 사자에서 어머니 환한 흰색 빛이나 밝은 노란 빛을 쫓아가세요. 푸르고 붉고 어두운 잿빛은 쫓아가지 마세요. 라고 마지막 말씀을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어, 어머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흥이 많고 성격이 밝고 명랑한 성격이셨죠. 즉 소양인으로서 상부의 상초의 열과 기가 많은 밝은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한테는 오히려 어두운 빛이 차분하여 쫓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밝은 빛, 어두운 빛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는 것이죠. 사후에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우왕좌왕 당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티베트 사자의 서나 동양의학의 논리에 맞게 밝은 빛을 쫓아가, 쫓아가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머님의 그 본성이 그 밝기 때문에 영혼도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본성대로 밝은 흰색, 노란색의 빛을 따라가실 거라 믿습니다. 밝은 곳에 있는 영혼은 자기의 핏줄로 빨리 환생을 한다. 이런 논리죠. 그곳에서 그 우왕좌왕 당황해 하시는 어머님께 티베트 사자의 편지가 합당할 것이라 여기서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불효자식 주신 드림 2025년 1월 21일 감사합니다.